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뉴욕장이 또 시원하게 올라줬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강세 도드라지게 나타났고요. 오미크론 이 위험 중증화율이 좀 낮다라는 소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장이 계속 이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 속도와 낮은 중증화율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일단은 낮은 이 치명률에 조금은 더 초점이 맞춰진 느낌입니다. 다만 어제 중국 시안에서도 집단 감염으로 1,300명이 동시에 자가격리에 들어갈 정도로 확산 속도는 좀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방심하긴 이른 상황이죠. 그래도 전반적으로 증시에서는 이 오미크론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전망을 바꿀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안심하고 베팅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다만 국내 시장에서는 또 오늘이 배당 기준일이기도 하고 양도세 부과 또 기준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변동성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당락을 앞두고 오늘장에서 또 개인들 그리고 또한 기관들의 물량이 어떻게 변동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배당 전략과 관련해서는 이미 저희가 어제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이슈들을 중심으로 종목별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이슈부터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었던 뉴스가 한 가지 있었죠. 내년에 대선 이후부터 해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라는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표를 보셔도 되고 그리고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뉴스 검색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전기요금은 4월에 4원 90전 오르고 10월에 다시 한번 4원 90전 한 번 더 그래갖고 두 차례 정도 올릴 것 같고 가스요금은 세 차례 올린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원료비가 지금까지 계속 높아졌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좀 부담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었는데 서민 경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요금을 크게 올리지를 못했었던 거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다음 장 보시면 아무래도 원료비가 오르긴 오른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는 올리지를 못했잖아요.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든 한국전력이든 갖고 계신 주주 여러분들은 그나마 하나 붙잡고 있었던 게 요금 인상이었는데 그 소식을 올해는 전혀 듣지를 못했었고 그런데 내년에 오른다고 소식이 들려오니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한국가스공사가 3.03% 올랐고요. 한국전력이 2.1% 그래도 반응을 해줬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죠. 생각보다 반응 폭이 좀 약한 느낌이에요. 약간 한풀이 느낌으로 올릴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 시간의 상한가 정도는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심리였을 텐데. 딱 그거죠. 1년 이상을 기다려온 뉴스인데 거기에 비해서는 탄력이 떨어진다 해서 저도 종목 토론 게시판을 봤더니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갭상승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시초가가 꼭대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가스공사 빨간줄 그다음에 이 파란선이 한국전력인데 계속 어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가 동결했다가 이젠 올리겠지 하다가 동결했다가 하다 보니까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동결하면 떨어지고 계속 좀 마이너스권이었거든요. 올해에서만 20% 이상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좀 기대감이 있었고 지난번에 다시 한번 유럽 쪽의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도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막판에 들어서는 힘이 쭉쭉 좀 빠지는 모습이라 아마 한국전력이든 한국가스공사든 좀 물려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걱정거리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호재가 나왔을 때 지금이 기회인가? 매수 기회가 아니라 좀 빠져나갈 기회인가? 라는 부분도 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과연 좀 어떤 판단이 유효할지 그래서 잠시 후에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들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연말 연초 지난해 주식시장에 들어온 분들이라면 그렇게 많이 보유하진 않았을 거예요. 과거 이 종목들의 영광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떨어졌으면 사야지 하면서 샀다가 지금 손실 구간이신 분들이 많을 거라서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참 싫어하는
그렇죠. 예, 종목들이죠. 마음에 좀 상처를 많이 준 종목군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잠시 후에 좀 전략 챙겨볼 거고요. 다음은 좀 시세 위주의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계속 이슈가 됐었던 게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 관련한 종목들의 이슈였죠. 식약처에서 이 화이자 팍스로비드 긴급 사용 승인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빠르게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습니다. 넘겨보실까요? 시세 한번 체크해 볼까요? 어제 그래서 화이자 치료제 관련한 종목으로 엮이는 종목들은 상당히 강했습니다. KPX 생명과학은 상한가 진입이었고요. 서울제약, 제일약품, 우리바이오 등의 종목들 강한 탄력을 나타냈고요. 반면에 백신이나 진단 쪽 관련한 종목들은 치료제가 부각될 때마다 흔들림을 보여왔었죠. 어제 SK바이오사이언스 6% 이상 밀렸고요. 진원생명과학, 바이오니아, 랩지노믹스 등의 종목들도 함께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식의 움직임이 일부에서 포착이 됐고 또 일부에서는 제약바이오의 언제나의 특성이죠. 약간의 각계전투. 이번에는 종근당 쪽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러시아 쪽 임상 3상 승인입니다. 같이 올라가는 흐름 보여줬고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은 레키로나 추가 공급 계약을 우리 정부와 맺었다라는 소식에 또 비교적 강한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 개별 이슈들을 각각 안고 올라가고 있는 흐름 속에서 그나마 시장에선 좀 스토리가 쌓여서 꽤나 한 달여간의 시간 동안은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로 분류되는 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되겠습니다. 네. 20여 개 국내 제약바이오사가 참여를 하고요. 1월 10일에서 13일 진행이 됩니다. 각국 한 50여 개 국가에서 1,500개 기업이 등장을 하죠. 메인 트랙과 이머징 트랙 그리고 1대1 미팅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보통은 메인 트랙에서 혹은 이머징 트랙에서 발표를 하는 업체들 위주로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일단 참여사들 살짝 볼까요? 많아요. 그래서 그냥 체크 정도만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메인 트랙에서 발표하는 건 6년 연속해서 참여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되겠고요. 이머징 트랙에서 발표하는 건 LG 화학이나 HK 이노엔 등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는 1대1 미팅인데 이들의 임상 발표 내용도 몇 가지 좀 주목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면밀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다 그러면 오프라인 참여인 거예요? 온라인 참여도 같이 섞여 있나요? 온라인 참여죠. 온라인 참여로. 오프라인 참여를 하는 기업들도 있다고 해서 좀 그쪽으로 좀 집중하자라는 얘기들도 있던데 아마 그거는 이 메인 발표를 하거나 네. 혹은 이 발표자들 그 메인 트랙에서 발표하는 것, 이머징 트랙에서 발표하는 자들 위주로 좀 체크를 그러게요. 하자라는 목소리일 것 같아요. 자, 어제 이들 종목의 시세도 한번 보겠습니다. 강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한미약품이 이렇게 올라주는 것도 우리 좀 오랜만에 체크하는 느낌이죠. 유한양행도 4% 정도고 녹십자 올라줬고 전부 다 오른 건 아닙니다. 일부 종목들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화이자 치료제 이슈로 인해서 급락하는 흐름도 나오기도 했고 네오이민텍도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이 중에서 정말 이번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 이슈와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을 만한 종목이 있을 것인가 혹은 제약바이오 전반의 내년 전략은 어떨 것인가 이런 걸 좀 체크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어제 시세를 조금 정리해드렸어요. 참 진짜 각계전투라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정말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1월에 대한 그 기대감들, 중소형주에 대한 기대감 저희가 어제 배당 전략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히나 이런 헬스케어 업종들에 대해서는 큼직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떻게 단기적으로 활용할 것인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이것도 잠시 후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약 한 달에 걸쳐서 자율주행이나 로봇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브리핑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뉴스들은 그냥 간단히 정리만 해드릴게요. 네. 자율주행과 관련된 굵직한 뉴스들은 애플카 있었고 모비라의 상장 추진 있었고 제네시스 G90에도 이제 레벨 3가 적용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새로 나오는
조금씩 얘기들은 CES 2022에서 자율주행 기술이 주목받을 것이다. 이 정도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장 로봇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미 정리를 해드렸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2017년부터 해서 대기업들이 로봇 관련한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삼성전자 로봇 사업팀 격상한 거 너무나도 잘 아실 테고, 정부에서도 내년에 한국판 뉴딜 2.0에서 지능형 로봇 육성을 힘쓰기로 했다라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물론 정규장도 정규장이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이틀에 한 번꼴로 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다 어제 같은 경우에 새로운 뉴스들을 보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다음 장으로 넘겨보겠습니다. 로보티즈가 자율주행 로봇 모듈 특허를 취득했다고 해서 어제 18% 급등을 했고요. 네. 에브리봇이 라이다 센서 기술 5건에 대해서 특허를 출원했다고 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하고 로봇 그 사이 어디쯤인 거죠? 결국에는 이 기술의 교집합이 각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자율주행하면 자동차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이나 부품들 로봇에도 들어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사이즈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네. 하다 보니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이랑 로봇을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처럼 따로따로 이슈를 나눌 게 아니라 좀 같이 묶어서 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하다 보면 지금 주식시장에서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묶어놓은 종목들과 박앵커 쪽에 있는 로봇 관련주라고 묶어놓은 종목들이 이렇게 있고, 그 가운데 소프트웨어, 카메라 모듈, 그리고 IC, 전반적인 하드웨어까지, 그러면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쪽에 우리가 또 집중을 해야 되나라는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 애매해지는 게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 고민을 좀 했어요. 네. 이거를 이 칸에 넣어야 되나 아니면 이 칸에 넣어야 되나 좀 고민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엮여있는 종목군들이 있고 모멘텀이 2중, 3중으로 겹쳐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이 많은 종목 중에서 한두 개만 골라도 충분히 이 로봇과 자율주행 모멘텀을 함께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네. 좀 여기서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될 수 있을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려운 건 전문가에게, 예, 애매한 건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보려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반도체 장비하는 업체가 디스플레이 장비를 하고 그런 식으로 갖고 있는 기술력이 좀 산업의 경계 없이 좀 여러 곳에서 쓰이는 그런 기업들을 좀 잘 찾아내는 것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하도 자율주행과 로봇 얘기를 많이 했더니 오시는 전문가분들께서 이 이슈 이제 그만 좀 하자라고 네. 하실 만큼 저희도 그만하고 싶은데 계속 이슈가 되니까. 시세가 나오니까. 예. 네, 그래서 체크는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구체적인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예, 그러면 앞서 언급드렸던 종목군들 전략으로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라 한번 이거는 체크하겠습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내년에는 이제 단계적으로 올린다는데 그렇다면 사실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뉴스기는 하나 글쎄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막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오르지는 않았고 참 개인 투자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종목이잖아요. 계속 떨어지기도 했었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단하게 투자 의견 정도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냥 중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전기요금에 좀 민감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2주 전에 이제 원래 연료비 연동제 때문에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얘기가 나왔다가 동결을 했죠. 그렇죠. 한전 입장에서는 지금 올려야 될 이유는 여러 가지겠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유가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내린 것이지 올해 내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료비보다 전력 원가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계속 있었고 이것을 이제 연료비 연동제로 이제는 연료비에 따라 그 원가에 따라서 연료비 그 전기료를 좀 인상하거나 줄이거나 하는 부분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데 이것이 약간 유명무실해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은 겨울에는 좀 인상이 실패가 됐고 내년 이제 2분기하고 내년 가을 정도 2회 인상하겠다는 것인데
내년 2분기 인상은 당연히 인상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어떤 성수기를 피해서 인상하는 것인데 네. 내년 가을에 인상할 수 있을지 여부는 또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 계획인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저는 가장 전기 소비가 많을 때 어떻게 보면은 겨울하고 여름이거든요. 근데 겨울하고 여름을 좀 피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실적에 크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여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여전히 좀 수급 자체가 썩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어저께 이제 발표된 걸로 드라마틱한 반등은 좀 나오기 쉽진 않다. 저는 뭐 오히려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반등이 나온다라면 좀 비중을 줄여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좀 만약에 좀 오르면서 시작이 된다면 초반에 좀 빠져나갈 기회로 좀 삼는 것도 한 가지 전략이 되겠다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제약바이오로 넘어갈게요. 여기도 분명히 1월 효과는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좀 선별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결국 그 고민인데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주요 기업들이 이제 신약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미뤄졌던 것들이 좀 정상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한양행, 뭐 한미약품 관련해서 임상이라든지 신약 뭐 제한적인 적용 이런 부분들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뭐 몇몇 작은 중소기업들에 관련해서도 임상 관련돼서 또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 정도 되면 좀 이런 임상이라든지 신약 개발이 상당히 좀 진전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참 잊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회사들은 여전히 좀 안정적인 연구 개발을 좀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성과로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국내산 백신이라든지 뭐 치료제라든지 특히 이제 백신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들 주요 기업들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 한 1, 2월 1월은 좀 힘들 것 같고 2월 정도면은 국내산 코로나 백신 출시에 대한 어떤 예상이 좀 되어 있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좀 현실화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또 이제 치료제 관련해서도 뭐 약간의 좀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또 관심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내년 실적 추정치 전망하는 것 중에서 상당 부분 다른 것들은 좀 많이 좀 여전히 좀 실적 추정치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제약하고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쪽은 오히려 추정치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도 국내 제약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CES 같은 경우는 2년 만에 이제 오프라인 행사를 하고 JP모건 헬스케어는 아직까지도 이제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좀 집중해서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를 주목을 한 것은 그게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행사 와중에 이제 대형 계약들 네,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서 이번에는 어떤 회사가 큰 계약을 맺을 것이냐라는 것인데 이번에는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은 그 전보다 좀 약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우려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가 그 전보다는 조금 관심도가 떨어지지만 하지만 어쨌든 연초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큰 행사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시면 예전에 뭐 제약바이오 뭐 하면은 이제 뭐 SK바이오사이언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약간 어떤 백신이라든지 CMO 이런 부분들이 좀 포커스가 맞춰졌다라면 최근에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춘다라면 어찌되었든 저는 뭐 기술적으로밖에 뭐 접근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한양행하고 한미약품이 의미 있는 그 추세전의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이 좀 치고 나가준다라면 다른 쪽도 좀 이러한 상승이 같이 움직임이 나오겠는데 만약에 반짝 상승으로 그친다라면 조금은 뭐 여전히 중립적인 시각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R&D도 열심히 하고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약사 네. 본질을 다시 한번 보면서 다만 이게 추세적으로 상승을 할지 아니면 또 벽에 부딪힐지는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두 종목 흐름들 한번 지켜보면서 그 1월 효과도 충분히 가져가고 또 온기가 퍼질 수 있는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역시 이게 분명히 모멘텀들은 있는데 네. 종목군들이 워낙 난립해 있기도 하고 그러면 또 이렇게 중간으로 모으고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대기업들 찾아보면 또 좀 뻔한 삼성전자, LG, 이노텍, 삼성전기, 뭐 현대모비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야,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작은 쪽으로 가면 너무 작고 큰 쪽으로 가면 너무 크고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아직까지 이들 테마가 살아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로봇 관련해서 좀 처음 얘기가 나온 게 한 2주 정도 됐는데 뭐 그때도 일단은 첫 시작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이후에 이게 자율주행 같이 묶이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로봇 시장을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 뭐 LG 이쪽이 이제 생활형 로봇 시장에 참여를 하는 부분들 또 애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애플카가 정말로 내년 9월에 시제품 출시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애플카 출시 여부가 어쨌든 뭐 시장 진출 여부가 결국에는 뭐 자율주행으로 완전히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그 전보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전기차로 보신다라면 막 처음에 전기차 관련돼서 어떤 비전이라든지 뭐 하이브리드 차량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한 단계 성숙되는 차량 이런 얘기 나와도 막상 시장에서 돌아다니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많이 시장에서 좀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혹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라는 어떤 대략적인 흐름,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더 현실화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한 해 동안은 그냥 반짝하는 부분들이었다면 내년은 좀 더 구체화되고 관련된 어떤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더 많이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다면 그전에도 이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자율주행이든 로봇이든 가장 핵심적으로 공통분모로 묶이는 것은 카메라 모듈 쪽이에요. 결국엔 왜냐면 뭐 생활형 로봇이라면 이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하려는 부분들이 있고 자율주행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다면 카메라 쪽에 같이 움직여야 되고 이쪽이 좀 이제 먼저 같이 동시에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의 트렌드는 로봇하고 자율주행이 같이 묶이는 부분 교집합 쪽을 찾아본다라면 저는 칩셋 미디어 기업이 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LG 이노텍도 많이 오르고 다른 기업들이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기업을 찾아본다라면 칩셋 미디어다 생각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그 인텔의 그 모빌아이와 같이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 어떤 협업 이런 얘기가 좀 나왔던 것들이 좀 있고 또 뭐 NFT, 메타버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칩셋 미디어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 뭐 기존에도 뭐 얘기가 좀 나왔었던 것들, 그리고 뭐 올해 이제 모바일 그 시장에 진입을 성공을 하면서 이쪽 시장 관련해서 뭐 점유율을 높아지고 있는 거 본다라면 저는 칩셋 미디어 올해 조금 관심이 있다가도 그러니까 주목을 받다가 좀 사그라들고 주목받다 사그라들었던 패턴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교집합에 있는 종목으로 칩셋 미디어 또 꼽아 주셨으니까요. 이 종목도 흐름들 기대감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군들 이렇게 살펴봤고요. 바로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창의 스픽은 내년 실적 유망주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는데 내년 준비 본격적으로 합니다. 좀 어떻게 그림 그리고 계신 거예요? 네, 뭐 어쨌든 뭐 저는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네, 맞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좀 또 거기다가 최근의 흐름 시장 자체가 좀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어저께 미국 증시 보면 S&P 500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그렸고 나스닥도 뭐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좀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장은 좀 안타까운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일단 거래대금도 뭐 상당히 좀 급감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연말이라서 그런지 뭐 거래량도 상당히 한산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3,000포인트에 대한 어떤 매물 소화 과정도 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한 2, 3주 정도 좀 뜨뜻미지근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이제 내일이 배당락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약간의 주가를 좀 묶는 흐름점이 있다 생각하고 있고 오늘 강하게 상승을 하거나 혹은 오늘 강하게 상승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일 배당락을 갈망한다면 오늘 내일 상당히 의미 있는 증시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뭐 하루 이틀 매매해서 올해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년의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같이 약간 잔잔할 때 좀 조용할 때 앞으로 좀 갈 수 있는 섹터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이 고점이라 그러면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매하시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룸이 좀 있다라면 저는 조금 모아가신 전략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말 과세라든지 3,000포인트에 대한 어떤 부담감 또 배당락 이런 것들의 이슈는 오늘 하루 지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부터는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오늘 내일 좀 의미 있게 좀 시장에 대해서 접근해 보시면 좋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내년에 실적 기대되는 섹터들 중에 하나는 일단은 무조건 IT 쪽입니다. 네. 뭐 우리나라에서 IT가 무너진다라면 뭐 증시 자체가 갈 수가 없는 부분들이니까. 근데 IT가 간다라면 어디 쪽이라고 본다면 하드웨어 쪽으로 계속 볼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소프트웨어도 긍정적이겠지만 최근에 보면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하드웨어 쪽으로 해서 어떤 실적 증가 전망치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뭐 특히 이제 IT 기기 어떤 교체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라면 저는 뭐 삼성전기라든지 뭐 BH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저는 충분히 새로운 시세 분출 가능하다. 특히 삼성전기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주목받는 게 있는데 특히 이제 IT 하드웨어 쪽은 약간 기판 관련해서 어떤 기업들이 계속해서 내년에도 좀 주목받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솔직히 썩 좋은 결과 보지 못한 게 조선주 섹터입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그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실적 전망치가 급격히 상향되는 게 조선 섹터인데 결국은 내년 흑자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1년 뭐 여러 우여곡절 끝에 잘 마무리됐다라면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아직까지도 바닥권에 있다라면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저는 뭐 HSD 엔진이라든지 뭐 삼성중공업 같은 기업들 계속해서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반도체는 뭐 계속해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뭐 이익 하향이 없다라는 것 자체도 긍정적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우리가 자율주행 로봇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섹터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내년에는 반도체 쇼티지 이슈가 조금 상당히 완화가 된다라면 수출도 잘 되고 국내 내수 시장도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의외로 내년에 강할 수 있는 섹터가 IT하고 자동차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뭐 기아라든지 뭐 만도 같은 기업들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실적 기대주와 관련해서 IT 하드웨어서부터 조선 그리고 자동차까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안에서 또 선별해준 종목들 관심 있게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못 느끼고 있었는데 아직 화요일밖에 안 돼서 진짜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올해 중에서는 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내년에 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